안녕하십니까. 실전 유튜브의 바인드입니다. 며칠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면, 용접을 시작하는 분들, 내지는 용접을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잘못 선택을 해서 지금 어디든지 힘들게 다니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쪽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길이 달라지겠지만, 해외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원래 학창시절부터 해가지고 운동 쪽으로 했었는데, 뉴질랜드하고 호주 쪽에 제가 한 1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삶을 좀 알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목적을 하나 가지고, 또 그 나라의 이민자들의 삶과 생활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저도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 캐나다 쪽으로 이민을 가고자 제가 하는 원래 직업 운동 쪽으로 모든 직업을 접고 이 길로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지를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경력을 만들고 실력을 만들고 이렇게 쌓아왔지만 영어가 돼가지고 절 못 갔습니다. 영어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해외 취업에 관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넘어갈까. 정말 사기도 많고 말도 많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덤비고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적나라하게, 저의 컨텐츠의 컨셉이 뭡니까? 현실, 실무, 그 다음 제 적나라하게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바로 이야기를 하거나 보여주는 게 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려가 보시죠. 한 며칠 됐죠.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지금 호주의 시민권자로, 요새 세상 정말 좋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인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문의도 좀 할 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국내에 지금 어디에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호주에서 있으면서 용접에 관심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유심히 더 보고 이렇게 정보도 보고 하면서 저를 이제 만났답니다. 저의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나도 벅차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학원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가르쳐봐야 얼마나 가르치겠노? 그냥 기초 정도만 가르치고 하겠지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드님이 집 가까운 쪽에다가 어디 선별해서 아마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3개월이 다 돼간답니다. 이제 나갈 때가 다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쟤를 만난 게 한 2, 3주 정도 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컨텐츠, 앞에 내용부터 해가지고 관심이 좀 많다고 해서 샅샅이 듣고 공부하고 유심히 보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제 채널을 유심히 받습니다. 아드님이 다니고 있는데, 아드님이 다니면서 매일 체크도 하고, 오늘 뭐 했어, 어떻게 뭘 배웠어, 뭘 했어,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고 제 유튜브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판이 아니게 다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좀 느낌이 좀 세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는 사람이라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학원을 배우겠다는 분들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모르다 보니까 어디 기간이나 선택할 때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다른 학원하고 다른 쪽으로 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또 착각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판이하게 다르죠. 판이하게 다르죠. 이분이 지금 아들이 다니고 있는 쪽은 말 그대로 진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교육, 그걸 위주로 가고 기초적인 적응만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장에서 직접 써먹어야 되고 하는 기술과 말과 행동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좀 신기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유심히 보면 저의 어떤 성향이나 마인드가 좀 보이는 모양입니다. 아마 진심이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용접사로서의 어떤 인성, 그다음에 실제로 진짜 필요한,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이걸 현장에서 다녀본 사람이나 용접사가 아니면은 이걸 공감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카본을 기초를 배우고 육지를 마스터한 다음에 현장 용접을 가르칩니다. 현장 용접이 또 마스터되면 또 왼손 오른손 그리기 현장 용접을 가르칩니다. 왼손 오른손 현장 용접 그리기를 한 다음에 비철로 넘어갑니다. 비철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제가 베베링을 이렇게 비철을 칠 수 있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용접사라고 하면은 배관사보다 더 그라인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RT를 많이 찍는 이런 현장에 위주로 제대로 된 현장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분량을 잡아가면서 그라인더로 분량을 수정해가면서 용접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면
내가 내 모델을 깎아서 연습을 해야 되고 니페아 수정할 때도 그라인드로 베베링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어떤 게 기본이 돼야 되는 용접사인데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학원을 할 때는 베베링을 카본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선소로도 많이 보내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서 했는데 반도체만 보내는 학원들이 그걸 악용하더란 말입니다. 여기는 용접할 시간에 베베링을 가르친다 이런 악용을 뭐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들어와서 배우고 현장에서 나가서 일해본 애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제 서스로 넘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뭘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하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비철을 때울 때는 베베링을 몇 번 초반에 가르쳐 할 줄 알게끔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니페아 잡는 거는 가볼 때 무조건 니페아 수정하는 거 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베베링 금방 칩니다. 앞에 영상에 우리 친구들 봐서 알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반도체 비철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이런 경우가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시험을 쳤는데 너무나도 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색깔이 조금 같다든지 용접을 백을 잘 내고 했는데 용접은 감독관이 봤을 때 잘했는데 요거 한 부분 때문에 합격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빨리 베베링 쳐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베베링 쳐라. 잘라서 다시 한 번 더 칩시다.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요런 어떤 형태가 많습니다. 요런 형태가. 그리고 내가 RT를 찍는 현장이 아닌 경우에 반도체 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라인드를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수정을 분명히 할 일이 많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샵장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드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명 나쁜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 무슨 용접사가 학원에서 뭐 그라인드를 가르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은 그거 듣고 저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지 인생 망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중요한데 제가 비철을 가르칠 때 비철의 코스가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베베링을 좀 가르칩니다. 그라인드하는 거를. 그 모습을 이분이 보고 와 자기가 여러 학원의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거나 했는데 여기는 현장 용접을 가르치는 것도 신기했지만 베베링을 가르치는 거 보고 여기가 찐이네. 진짜 현장에 필요한 거를 가르치네라고 그분이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경험이 있지 않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호주에서 직업이 뭡니까? 용접사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장에서 호주에서 용접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그 현역 용접사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용접을 한 3, 40년을 가까이 했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원자력 조선소 뭐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호주에서 사이트에서 주부 용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부 용접, 그 보일러 주부 용접인데 한국에서도 돈 제일 많이 버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부 용접이. 우리 사이트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쌍둥이라고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친구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가서 지금 주부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주부 용접을 하고 있고 사이트에서도 여러 용접을 하고 있고 있는데 아드님을 여기에 좀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원장님 목소리 직접 듣고 싶다 해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한 1시간가량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고 제가 현역으로 일할 때 선배분이었습니다. 물론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 영상을 보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존경심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존경심을.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고 알아주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 얼핏 보게 되면은 되게 뭐 싸가지도 없어 보이거나 나쁘게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이 경험을 다 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야지 실력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분이 좀 알아줬습니다. 그냥 존댓말 쓰거나 아니면 우스감에서 가면 원장이 뭐 슬렁슬렁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본 실력밖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원생이라 하면 대부분 기본 실력에 뭐 시험 합격하는데 뭐 학원생은 거기서 거기고 학원생은 안 돼. 학원생은 나와봐야 소용없어. 이런 개념이 있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실전에 필요한 것들을 실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스파르타식으로 좀 많이 좀 제가 달라붙어 뛰어야 됩니다. 아드님을 요로 보낸다고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존경스럽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내년 한 3월달쯤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온다는데 아드님이 졸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있든 없든 간에 꼭 찾아와서 저하고 소주 한잔 꼭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그건 그렇고 또 아드님은 저한테 보내면 뭐 열심히 해서 제가 어떻게든 용접사를 만들어주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부분이지만 이제 호주에 대해서 요즘 경기가 어떻느냐 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적나라한 어떤 현장 실태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초보자분들 호주의 취업을, 캐나다의 취업을 지금 원하고 있거나 많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요 영상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어떤 기관이나 학원에서나 호주로 보내준다. 초보자를 말하는 겁니다. 용접을 용자도 모르는 친구를 외국으로 보내준다 해서 돈을 받고 가르치고 뭐 자격증 따야 된다 하고 전부 다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초보자가 연봉이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개나 소나 다 가겠습니다. 제 빌빌거리고 있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 연봉 1억 안 되는 사람들 다 거짓고 보내겠습니다. 몇 천만 원 주면 갈 수 있으며.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거가 가야지. 사돈 팔돈 다 가야지.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가겠다 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 사탕발림 속에. 자, 영어권인 나라에 내가 영어도 잘 안 되면서 용접 실력도 잘 안 되면서 연봉 1억이 되는 몇 천만 원을 주면은 좀 배우고 가면은 갈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사탕발림 소리에만 기분 좋은 소리만 듣고 한 번만이라도 저한테 내려와서 상담만 받고 올라가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을 텐데 저한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닥에 적나라함을 제가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지 인생의 권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까?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주공사라고 있습니다. 이주공사. 이주공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돈을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주공사에서 호주 캐나다에 나를 쓰겠다는 어떤 회사를 찾아서 스폰을 찾아서 이제 서류를 잡아놓고 면접 보고 시험도 치고 이래 합격되고 하면은 넘어가고 뭐 비자가 어떤 비자에 따라서 영어 점수가 필요하면 영어 점수, 호주는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요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영어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용접 실력이 경력과 실력이 돼야 됩니다. 또 이런 사기가 있습니다. 유령 회사라든지 부실한 회사에 취업 소개비에 사기를 하려고 그거를 소개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넘어갔다가 회사가 망한다든지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 이러면 공기에 뜨고 골치 아파진 일이 또 생깁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브로커나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이것도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분하고 또 똑같았습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호주나 캐나다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 호주, 캐나다보다는 호주가 훨 낫죠. 조건부터 해서 임금부터 해서 여건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만약에 가고자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용접 실력을 어떤 기관에서 실무 용접을 제대로 배워서 국내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상은 경험과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어디 가도 초짜 취급 당하지 않고 잘하네 소리 정도 들을 수 있는 정도 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점수가 있으면 영어 점수를 따야 됩니다. 영어 점수가 필요하면 따야 됩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회화. 내가 거기 가서 잘못했을 때 관리자나 매니저, 슈퍼바이저나 기본적인 회화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국내에서 한 1, 2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되는 친구들은 실력만 만들면 될 것이고, 영어가 안 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어 회화 공부를 좀 하시고, 요게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된 사람 안에서 국내에서 어떤 브로커 통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어떤 방법은, 우리 국내도 지금 호황이지만 지금 호주나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고 호황입니다. 학생 비자로 넘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워킹 비자로 넘어가는 방법인데, 워킹은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워킹 비자는 나이가 만 36세인가 지금 나이가 올랐습니다. 만 36세 이하면은 최장 2년까지 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신청하면 누구라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워킹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 아니면 나이가 워킹 비자가 넘어가는 사람들, 나이 제한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학생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비자. 내가 호주로 넘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어 학원을 뭐 6개월, 1년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 온 식구가 다 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지 말고 내 혼자 가시든지 먼저, 아니면 와이프하고 가든지 해가지고 아기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제가 학생 비자를 끊어놓고 남은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주 몇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벼룩 신문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거기에 용접하는 회사에 웰더를 구하는 그런 광고 모집이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10군데, 20군데 뒤져가지고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하면 됩니다. 지금은 용접 실력이 되고 기본 대학 정도 되면 다 쓴답니다. 10군데 다녀서 한 군데라도 걸리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떻는지도 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먼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학생비자로 제 와이프가 부부니까 와이프가 학생비자를 끌고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하면 저는 풀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에 찾아가서 면접을 수십 군데 가서 보고 저를 쓰겠다는 데가 있으면 테스트를 보고 쓰겠다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분 말로는 임금이 지금 워크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워크샵이 뭐냐면 시내 시티의 근처에 있는 것들을 워크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시 쪽에 있는 공장들 거기가 이제 가깝죠. 어떻게 보면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임금이 사이트 외곽지대보다는 좀 낮지만 지금 보통 시간당 여러 가지입니다. 또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티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시간당 60불에서 80불, 뭐 60불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60불 정도 수준이면 하루에 우리나라 돈 따지면은 뭐 한 50만 원 되겠죠. 한 50만 원 계산해 보세요. 하여튼 돈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면 내가 조금만 성실하게 용접 잘하고 회화 좀 되고 용접 잘해주면은 회사에서 자기를 데리고 쓰다가 정도 들고 가겠죠. 그러면 한 80% 90%가 대부분이 스포를 써도 됩니다. 너 같이 일하자. 스포 써줄게. 그래서 비자 낼 테니까 너 영어 점수 따라. 뭐 1년 안에 2년 안에 공부해가지고 요런 어떤 길이 쉽게 열린답니다. 요런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한 몇 개월 살다 보면 그랬을 때 이제 뭐 누구를 가족을 불러드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준비해서 이제 올라오고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돈이 많이 안 들고 국내에서 무슨 비자를 다 만들고 초짜가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지만 사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밥풀을 팔아야 되고 내가 좀 움직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가기 위해서 하려 그러면 첫 번째로 용접 실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회화만 되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일을 일단 시작을 할 때까지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와야 되니까 그 정도 영어를 좀 하시고 실력을 좀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학생비자로 일을 하면 됩니다. 학생비자는 내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학교를 끊으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부부가 애들 데리고 다 갔습니다. 와이프가 학생비자로 끊어놓고 남편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학비가 용접사로 일하는 거에 비하면 학비가 상당히 쌉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학비가 어떻게 보면 뭐 좀 비쌀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용접사의 임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정말 쌉니다. 학비는. 그렇게 하면서 먼저 가서 이렇게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이 나라에 정착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움직이고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하고 안전하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제 동생들 후배들 우리 패밀리들이 호주에 지금 많이 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길로 가냐면 이 방법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용접을 먼저 일단 1차적으로 배워가지고 국내에서 한 1년 이렇게 2년 실력을 만든 다음에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4개월짜리 코스 해가지고 점수 따로 4개월 코스 해가지고 뭐 4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주고 눈만 뜨면 공부하고 자기 때까지 공부하고 막 이래가 점수 RH 점수를 뭐 5.0을 받게 하는 뭐 그런 기간이 됩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야 점수를 따가지고 워킹으로 넘어가거나 학생비로 넘어와서 열심히 일해주니까 회사에서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고 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준비하시는 분들 학생비자의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미리 먼저 한번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 몇 개월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1년 몇 개월 해보니 1년 이렇게 살아보니 그러면서 활동 많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 많이 알아보고 하다 보니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세계가 다르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처음부터 집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민을 넘어왔으면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힘들 뻔했네. 그래서 이거 안 할 뻔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을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혼자서 움직이거나 해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외국 가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가려고 하려고 용접을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깝기는 하지만 대신에 제 후배들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많이 합니다. 추천합니다. 삶의 질이 좀 달라지고 여유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임금도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한국도 임금이 지금 많이 엄청나죠. 엄청난데 굳이 내가 해외까지 갈 필요 있나? 이런 분들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한국에서 이런 분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분 가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마치면 동료들과 함께 술 한잔 모여야 되고 2차 가야 되고 또 일하면서 동료들과 술 한잔 모여야 되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삶의 실패를 합니다. 외국 문화는 뭐 마치고 술 한잔 먹고 이런 분위기의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시티 빼고는 동네가 오후 4시, 5시 되면 불 다 꺼집니다. 그리고 일 마치면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게 갑자기 레저 문화, 관광 이런 게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문화, 그러한 어떤 삶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뭐 가서 살아보면서 경험도 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에서 기관에서 돈 많이 준다, 1억 연봉을 준다, 확 그냥 정말 1억의 연봉 1억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작은 돈입니다. 제대로 가면. 어저께 전화 오신 그 호주부, 그분은 사이트에서 집니다. 사이트는 어떤 곳이냐면 외곽지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조소소나 뭐 원자력, 이런 외곽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수소생활 해야 되고. 이런 외곽지대에 큰 공사를 말합니다. 그런 데는 시간당 100불에서 200불입니다. 100불에서 200불. 또 휴가비도 나오고, 뭐 장난 아닙니다, 대우가. 그러면 돈을 몇천씩 법니다. 몇천씩 벌어요. 맞아요, 그게. 근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그런 거를. 또 뭐 쉽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좀 호황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분의 통화 내용에서 어떤 정보, 이런 거를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보자. 우리 구독자 초보자분들한테 전달해보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호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지금 일이 터지고 난리 부르스치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해양 플랜트, 조선소가 지금 또 일이 터졌습니다. 삼성, LNG, 대우, SPS부터 해가지고 지금 해양이 터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쪽에서는 대단한 어떤 정말 좋은 거죠. 지금 임금도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조선소 일까지 터져버리면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임금도 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RT 개념 알아야 되고, EPR 수정, 그라인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또 형태가 좀 다릅니다. 반도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조선소에 돈을 쫓으러 가는 것보다는 실력을 좀 쫓으러 조선소에도 한번 가보는 것을 우리 초보자분들 꿈을 가지고 또 도전해보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지금 물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물 들어왔습니다. 물. 지금 어제 안에도 지금 전화 한 통을 제가 받는데, 우리 졸업생 친구였습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뭐 이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름 들으면 됩니다. 우리 현석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가 다니고 졸업한 다음에 또 한 두세 명을 또 불려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반도체 지금 일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 친한 친구 놈이 다른 일 쪽을 하다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막 돈 1,000만 원씩 벌고 하는 거를 지가 보고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지도 이제 해보겠다 하고, 현석이가 내가 여기 나왔고 내 동생들도 여기 다 나왔다. 그러면 누구나도 여기 잘 알 거 아니냐. 여기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야, 친구가 여기 졸업생인데 뭐가 답이 나와. 그냥 버터사도 내려와. 했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몇 개월 더 돈을 좀 마련하고 내려오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 쪽 학원 간다고. 제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걔가 안타까워서 내가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내한테 안 오면 지만 손해인 거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가라. 가는데 대신에 가면 뭐 한 2달, 3달 된 친구가 있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보면 그 친구가 네 미래다. 그 친구가 네 미래다. 3달 뒤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정말 여기서 배우고 싶은데, 이유가 집이 멀어서. 집이 멀어서 학원 다닐 때는 집 가까운 데를 좀 다니고 싶어서 집 근처를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거기도 뭐 취업시켜준다고 하고 상담받아봤는데 또 인터넷으로 꽤 유명하다고 하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갔다가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내려오겠다고. 이유가 가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서 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집 가깝다 해서 갔는데 자기 친구한테 너무나도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면 저한테 올라오고 제 영상이나 저를 많이 봤고, 그런 걸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막상 가보니 이거는 아니다. 이 친구가 내일 모레 이제 다시 버터 사주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한테 인생의 권리가 있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은 좀 적나라하게 내용을 좀 알고 공부를 하고 덤벼야 됩니다. 단순하게 용접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탕 발리서 쭉쭉 듣고, 집에 가까운데 밥 잘 주고 숙소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강원도에 제대로 된 학원이 있다면 강원도에 숙소를 안 준다면 내도 주고 숙소 거기 가야 됩니다. 단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내용을 알아야죠. 뭐 현장 용접이 뭔지도 모르고 왼손 오른손 그리기를 해야 된다, 용접기도 지가 세팅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육지만 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를 좀 하고
하다못해 저한테 한번 와서 상담이라도 받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이쪽 바닥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길을 좀 잡고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떤 실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길잡이를 잡고 또 학원 고르는 방법을 제가 적나라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좀 상담을 좀 받고 좀 선택을 하거나 하면 실패를 좀 덜 할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컨셉, 제 컨텐츠는 진짜 말 그대로 현실, 적나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라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